기찬 면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 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찬 면옥. 특별한 날엔 꽃체움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체움은 당일에 간 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체움.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함께 마약을 투약한 2명을 검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전국 곳곳에서 하수 역학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진주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마약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경남 지역 마약 사범 수와 마약 압수량도 증가세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사실상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다간 내년 총선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물가 전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기한이 2달 더 연장됐지만 유가 상승세가 언제 꺾일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최근 부쩍 말벌과 뱀 출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벌집 제거 신고 건수와 뱀 물림 사고 등이 예년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 객원 기자와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C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14일 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B씨 등 총 3명과 함께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쯤 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이미 숨진 A씨를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진주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여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현장에 있던 B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함께 숙박업소에 있다 도주한 50대 C씨도 같은 날 저녁 8시쯤 인근에서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3사람은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 후 13일 밤에 마약을 투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약 다음 날인 14일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함께 있던 B씨가 소방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A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함께 있던 3명의 관계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사건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진주 시내에서 뺑소니 사고 후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는데 그의 차량에서는 필로폰 봉지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 4월 말 있었던 유흥주점 단속에서 잡힌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등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에서도 마약 범죄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경남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에서 마약 사범 567명이 검거됐고요. 진주의 경우 식약처가 실시한 하수 역학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잔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은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마다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속기관의 적발 이외에 특정 지역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 활용 중인 조사 방법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3년치 국내 조사 결과에서 시도별 1일 사용 추정량을 살펴보면 경남은 필로폰과 엑스터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필로폰만 두고 보면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수처리장별 1일 사용 추정량을 따지면 진주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과 암페타민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고 이른바 엑스터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진주 하수처리장 잔류 마약류를 역학조사한 결과 하수 유입 지역 인구 1000명당 하루 평균 필로폰 19.19mg을, 암페타민은 7.7mg, 엑스터시 4.48mg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경남과 전국 평균 이상은 물론이고 사용 추정량이 많은 항만이나 대도시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 검거되는 경남 지역 마약 사범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마약 범죄로 경남 경찰청에 검거된 인원은 총 567명이고 그중 116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오른 수치입니다. 마약 압수량도 크게 늘었는데 올해 경남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지난해보다 10배 많았습니다. 경찰은 마약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남경찰에서는 하반기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약 사범이 늘었고 관련 사건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단속과 하수 역학조사 등을 통해 서부 경남을 비롯한 경남 지역 내 불법 마약류 증가세도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경찰이 16일 광주 선운 2지구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LH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16명이 동원됐으며 LH 본사 건설안전처와 주택구조 견적단 사무실을 비롯해 LH 광주 전남본부 설계업체 등 4곳을 대상으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광주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가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LH가 지난 4일 경찰청에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12일 만이며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남 태양유전이 사천시 산안면 공장 부지에서 증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태양유전은 공장 내 유휴 부지에 1,000억 원을 투입해 적층 세라믹 콘덴서 공장 4개 동을 건설합니다. 일본 제조업체인 태양유전은 100%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자동차와 의료,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증축 공장은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며 1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16일 열린 기공식에는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박동식 사천시장, 오츠카 츠요시 재부산 일본 총영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주 월화산 산림 레포츠 단지 안에 있는 에코라이더 시설 운영이 18일부터 재개됩니다. 자전거 형태 카트를 타고 공중에서 504m를 라이딩하는 에코라이더는 국내 최초로 곡선형 구간을 포함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에코라이더는 올해 3월 운영을 시작했지만 정원박람회 기간 중인 지난 7월 갑작스레 운행이 멈춰서는 사고 발생 후 안전장치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진주시는 운영 중단 기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센서와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카트 주행 라인 개선을 위한 구동 체인 부분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값까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물가 전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알뜰 주유소, 휘발유 값이 도내 평균보다 리터당 40원 정도 저렴한 곳입니다. 최근 산유국들의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조금 주머니가 좀 빙어할 때는 그 기름값이 좀 작게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내 유가는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는 중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 150원, 경유 200원 등 유종마다 리터당 10%가량 올랐습니다. 16일 기준 도내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00원대, 1,580원대를 각각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운전자들의 부담은 물론이고 물가 전반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일단 국민 부담과 세수 감소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오는 10월 말까지 2달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과 같이 휘발유 25%, 경유와 LPG는 37%의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물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시 연장이 결정된 유류세 인하.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조치가 끝난 이후의 충격에 대비한 물가 안정화 대책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수달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안조위원장 선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오는 18일 전체 회의가 열리지만 방통위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만 잡혀 우주항공청은 결국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의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조위에서 계류 안건을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늦어지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90일까지 됐습니다. 혹시 시간을 끌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소위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달 안조위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과방위 전체 회의는 오는 18일 열리는데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후보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이날도 특별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만큼 계속되는 논의 지연에 지역민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서로 먹고 살기가 편할 거고 또 다른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양보를 해주면 지역민들 다 잘 살 수가 있는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도 한 달 넘게 공석인 상태에서 연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특별법. 지역사회에서도 사실상 연내 개청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국가거점 국립대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등 전국 10개 국립대는 16일 서울대학교에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10개 국립대학은 상호 학점을 인정하고 인정 물적 교류와 함께 공동 협력 사업을 펼치는 등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남도와 각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총 200건 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위반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확인 설명 미흡 등 202건의 위반 행위가 파악됐습니다. 경남도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3건을 수사 의뢰하고 54건에 대해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45건은 경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은 올해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강민구 국회의원이 지난 14일에 이어 16일 진주 지역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강 의원은 양일에 걸쳐 이영춘 진주상위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 분야별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지원 요청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 도시와 자매 결혼을 통한 인력 수급과 출국 유예, 체류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횡단보도 뒤편으로 반쯤 누운 차량이 보입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모여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지난주 사천 용현면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전복 사고 현장입니다. 글쓴이는 운전을 하신 어르신이 길가 보도블럭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엔진에서 기름까지 새어나오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시민과 경찰, 소방관의 도움으로 운전자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운전자의 상태를 걱정하는 한편 비슷한 상황에 대비해 조심해야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케이블카를 탄 아이들의 손에 태극기가 들려 있습니다. 귀여운 머리띠에도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 하동 케이블카 광복절 탑승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뜻깊은 날 자신도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간단하지만 뜻깊은 행사인 만큼 동참 의지를 드러냈고 머리띠가 품절됐다며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을 향해 쭉 뻗은 다리. 밝은 빛으로 어두운 밤을 비추고 있는데요. 사천 대포항 전망대를 방문한 글쓴이 밤바다가 좋다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전망대가 너무 멋지다는 댓글이 줄을 이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명이 없었다며 밤 풍경이 바뀐 대포항에 놀라움을 표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말벌과 뱀의 출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말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먼저 앞선 통계를 조금 살펴보면요. 지난 2020년 경남의 벌집 제거 출동 현황은 15,67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27,281건으로 100% 이상 증가했고 2022년에도 25,550건으로 역시 2만 건을 넘겼습니다. 올해는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체감상 더 많은 편인데요. 말벌의 주요 활동기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남 지방의 경우 7월에 23일 정도 비가 왔습니다. 벌집 제거 건수가 많이 줄어야 하는데 장마가 끝난 7월 말부터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7월에만 4,330건의 벌집 제거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네, 말벌만큼 뱀의 출현도 잦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7월까지 경남 지역 뱀 포획 출동 건수는 2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7건에 비해 다소 많았는데요. 역시 올해 7월 긴 장마 기간을 고려하면 더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뱀물림 사고 역시 7월까지 19건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국립공원에서 뱀이 자주 보여서 국립공원공단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말벌과 뱀 출현이 늘어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벌의 경우 여름에 번식을 하고 활동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아열대로 점차 바뀌면서 이 외래종이 더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뱀 역시 장마가 오면 체온이 떨어지는데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땅 위로 올라와 햇빛을 쐬게 됩니다. 뱀의 경우 이 한 방만 물려도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가 많으니까요. 말벌과 마찬가지로 발견 즉시 가까이 가지 마시고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윤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에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말벌과 뱀 출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역민들께서는 개인 안전에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올해 3분기 진주시 통합방위회의가 16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민관, 군경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된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위기관리와 국지도발 대응연습 등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지난 15일 저녁 8시쯤 사천시 용현면 종포항 인근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 차량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명환과 로프를 이용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조했으며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해경은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그림자 행태 규제는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관행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규제를 의미합니다. 남해군은 지난해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관리 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하고 자릿세 등의 관행을 개선한 점이 행안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폭염 속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목요일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새벽까지 우리 지역을 포함한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목요일 오후에도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고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광주와 제주는 오후에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세종 22도 보이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흐리다 오후에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9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3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3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23도 안팎을 보이며 비교적 공기가 선선해지겠는데요. 낮에는 31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묘영 의원입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11년에 불과하고 예술 창작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장려를 위한 관련 조례가 있지만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 조례 및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주시 차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장애 예술인들의 재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